자, 이번엔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진해운 문제가 발등에 불이었는데 진돗개 출장을 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자, 홍명 논설위원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출장을 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조양호 회장이 지난 4월 달에 산업은행에서부터 한진해운 문제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고도 박 대통령 반려동물인 진돗개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선정하기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를 다녀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스코트 선정에서 원래 호랑이였는데 그걸 좀 진돗개로 바꿔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이 있고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 그러나 한진그룹 이 회장, 그러나 이제 IOC 우리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으니까 같이 로잔 스위스 출장을 같이 갔던 거군요. 그렇죠. 당시에 평창올림픽 그 마스코트가 그 호랑이였는데 그거를 이제 진돗개로 바꾸자는 의견이 아마도 대통령으로도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조양호 회장이 그 문화장관과 함께 급히 스위스 로잔을 가죠. 당시는 근데 그 한진해운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는데 과연 그걸 조정하러 그때 갔었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고 더더구나 현장에 가서 IOC 위원장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협의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원래 이제 우리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는 호랑이와 곰이잖아요. 저희가 이미지 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좀 굳이 청와대에서 진돗개로 바꾸자고 의견을 냈다는 거잖아요. 진돗개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지금 화면 나오지만 취임하기 직전에 이제 주민들한테 받은 선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걸로 바꿔달라 뭐 이런 주문을 했다는 것 같은데 어디 보도를 보니까 또 그 유럽 IOC 측에서 아니 한국은 개를 식용을 하는 나라인데 무슨 진돗개를 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유 국제 망신이죠 이거 참. 근데 저 진돗개가 똑똑해서 사람을 잘 알아봤다는데요. 뭐 장관들이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라고 할 때 개가 보고 많이 짖었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주 안 왔던 거죠. 그리고 자주 온 3인방이 오면 꼬리를 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저기서 하나 정정하고 저기 한진 쪽에서는 탈 쪽에서 뭐라는 거 하면은 전용기를 타고 간 적은 없다. 자기네 그 대한항공 전용기 전기편을 타고 회장이 갔다. 그리고 김 차관도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갔다고는 안 합니다. 안 갔다고는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 이 해운 구조 조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골마가고 있었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그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에까지도 그렇게 많이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야 하는데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따 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정홍 총리가 우리 대통령께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챙기고 계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닌가 싶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너무 많은 의혹들이 막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 이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가 좀 불분명한 대목들이 있는데 저게 만약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저렇게 일일이 지시했는지 여부도 아직 확실치 않고 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워낙 최순실 씨가 뭐 거치지 않은 데가 없고 모든 걸 다 돈벌이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저것도 혹시 저런 진돗개라는 어떤 사용권, 저작권을 사용해가지고 이후에 자기들이 좀 돈을 챙기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만약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정말 뭐 국민 세금이 막 엄청 들어가고 지금 자기 회사가 지금 막 거덜나고 나라 상황이 힘들어지는 상황에도 만약 저 조양호 회장이 저런 일을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벌어진 일들에서 뭔가 여러 가지가 많이 꼬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종덕 장관은 장관직을 마친 후 조윤선 장관으로 교체됐죠. 홍익대학교로 돌아갔습니다만 거기 상황이 좀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 반대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자, 강의실에 들어가는 김종덕 장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학생들이 가로막고 그랬다면서요. 자,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종덕 장관 영상이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보니까 그 총학생회장인가요? 홍익대 총학생회장이 그 김종덕 교수 들어오는 방 앞에 그 어떤 교수님, 어떻게, 뭐, 선생님 자격으로 이렇게 저희들 가르치시려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A4 용지를 전달해주는 내용을 저도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아이고 정말 학생들 제자들한테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또 제자들로부터 거부받는 교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네. 자, 홍익대학교에서 벌어진 일 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둘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는 법원에 갔고 오후에는 검찰청에 갔습니다. 검찰청에서 만난 조원동 경제수석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한 점 숨김없이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검찰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답변 하시는데 아침에 법원 가시고 오후에 검찰청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좀 참담합니다. 학교에서 경제정책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검찰에서 많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참담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 경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경제수석을 지냈다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고 그다음에 걱정도 되고. 조원동 수석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사실은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그 조원동 수석은 그 경제부처 내에서 굉장히 신망이 높은 공무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동안 역할도 많이 했는데 어쩌다 저런 그 경제 공무원이 저런 일에 연루돼서 네. 사기업 임원을 그만두라 말라는 압박 전화를 해서 이렇게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지 또 슬픈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죠. 오전에는 법원에 가고 오후에는 검찰에 출석했다. 그러다 이제 참담하다라는 그 답을 했습니다. 그 오전에 법원에 갔던 이유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요. 작년 10월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역 6월 그리고 징역 6월형을 1년 동안 유예하는 형이 선고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요. 오늘 이제 그 2심, 즉 항소심이 선고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그런 바람과 달리 항소가 기각돼서 일단은 그 징역 6월 그리고 집행유예 1년 형이 여전히 유지되게 됐는데요. 오전에는 이렇게 안 좋은 일로 형사처벌을 받고 또 이제 오후에는 역시 그보다 더 안 좋은 일로 검찰에 출석했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루는 조원동 전 수석에게는 최악의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런 차관급, 장관급 공직자들 하나둘씩 검찰에 소환돼서 국민들 앞에 얼굴을 잘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방금 구속영장 청구됐던 그 김종 차관, 문체부 전 차관인데요. 어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기자들이 좀 다양하게 묻고 있는데 글쎄 대체로 검찰청 나오는 분들은 하나의 정해진 레퍼토리에 답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잠시 또 보겠습니다. 모든 사항 검찰에서 성실하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가 있는 그대로 검찰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반복하려고 오신 거 아니실 거 아니에요? 성실히 검찰 수사에 잘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된다고 누가 가르쳐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또 같은 얘기입니다. 하여간 고위공직을 지냈던 분들이 정말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